안녕하세요. 주린이 본격 감정 기복 방송 티끌 주식하다의 티끌입니다. 오늘은요, 뜻밖에도 아직 주식 계좌도 만들지 않은 주생아를 위해서 이제 주식한 지 3개월 된 주린이인 제가 주식 컨설팅을 해준 내용을 한번 공개해볼까 합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았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실래요? 최근에 굉장히 난감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제가 우연히 이렇게 주식을 시작을 했고 주식 유튜버도 시작했다는 얘기를 했더니 저희 지인 중에 한 명이 전화를 해서 나도 주식하고 싶어. 근데 주식 계좌 개설은 어떻게 하는 거야? 나 뭐 사? 이렇게 정말 너무 난감한 질문을 너무 천진하게 막 쏟아내는 거예요. 사실 제가 양심이 있으면 내가 뭘 알겠어, 나도 이제 3개월 됐어, 나도 주린이야, 전문가를 찾아가,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정상인데 그래도 나보단 더 잘 알잖아, 좀 알려줘, 이렇게 부탁하는 거를 제가 차마 냉정하게 거절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막 또 고민을 시작했네요. 어떻게 하지? 사실은 단칼에 거절했어야 맞는데 제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주식에 대해서 모르는 그 주생아에게 굉장히 옳은 방법을 잘 알려주고 싶은 막 이런 욕구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겪었던 시행착오들은 피하기를, 하지 않기를, 이런 바라는 마음도 막 생겨나면서 무엇보다 저 못지않게 겁 많고 조심스럽고 정말 이런 그 친구의 소중한 돈을 잃지 않고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막 찾아주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이 어디서 기인한 건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주생아를 위해서 열심히 제가 주식을 시작할 때보다 더 진지하게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디어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보는 앞에서 이 주생아가 계좌 개설을 했습니다. 드디어 응애 주식, 이 개미지옥 같은 이 주식의 세계에 그녀가 발을 들여놓은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1단계 멘탈 세팅부터 하기로 했어요. 이 주생아의 주변에는 은근 주식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대요. 그래서 이 종목 사면 되게 좋다, 이거 사면 좀 있으면 금방 오른다, 이렇게 종목을 추천해주는 지인들이 몇몇 있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오늘 사면 바로 급등한다는 이 유혹, 이 제안, 이거 무시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무시해야 돼요? 사면 좋은 거 아니에요? 바로 돈 벌 수 있는 거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투자를 하기 위한 거야. 많은 사람들이 주식은 도박이라고 비난을 하면서 정작 자신이 주식을 할 때는 도박을 한다? 그거 안 좋은 거잖아. 우리 도박하지 말고 투자하자.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주식을 하려고 해. 그런데 나랑 다른 방법으로 한다면은 내가 조언해주는 게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 나와 같이 주식 투자를 할 의향이 있어?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자기 도박 안 하고 투자하겠대요. 이렇게 백지처럼 새하얗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속도가 아주 쭉쭉 흡수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도박 안 하고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어요. 그래서 주식을 고를 때는 나랑 동업할 회사를 고르는 마음으로 아주 신중하게 엄선해서 고르겠다, 장기적으로 성장할 회사를 고르겠다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오늘 사고 나서 주식이 바로 오를 수도 있어. 그런데 보름 후, 한 달 후, 혹은 2달 후에 내가 산 주식이 반토막이 날 수도 있어. 분명 5년, 10년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성장할 산업, 성장할 회사이면 틀림없지만 단기적으로 갑자기 반토막이 날 수도 있어. 그때 흔들리지 않고 버틸 자신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잠깐 고민하다가 자신 있대요. 버틸 수 있대요. 물론 이 얘기는 본인이 겪어보지 못해서, 경험하지 못해서
얘기하는 순진한 대답일 수도 있죠. 하지만 어쨌든 시작하기 전에 이런 멘탈을 세팅해 두는 거는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에 그럴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그 다음부터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갔어요. 가장 중요한 거, 투자 규모를 세팅해야 했습니다. 이걸 세팅하지 않고 주식을 시작하면 그냥 주식이 내려갈 때마다 무한정으로 돈을 계속 집어넣게 되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물려가지고 원치 않는 장기 투자를 하게 되는 사람이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 투자 규모를 딱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투자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먼저 물어봤습니다. 너는 주식 얼마까지 투자할 수 있어? 시드머니, 목돈 얼마까지 투자할 수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10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100만 원이면 좀 적은 금액이긴 하죠. 금액이 좀 적다라고 얘기했더니 발끈해요. 아니 100만 원, 그 큰 돈이 왜 적은 돈이냐? 오케이, 접수 100만 원. 그러면 이 목돈 100만 원과 별도로 매달 네가 주식에 투자 가능한 금액은 얼마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고민을 하더니 매달 10만 원 정도는 주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돈 100만 원에 매달 10만 원씩 주식 투자를 하는 거는 본인의 멘탈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고 본인의 생활에도 크게 지장을 안 주는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케이, 금액이 좀 적은 듯 하지만 우선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자.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우선 3월에 분할 매수를 통해서 100만 원치 주식을 사자. 그리고 매달 20만 원씩 증권 계좌에 입금을 해라. 하지만 매달 10만 원씩만 주식을 투자하고 싶다고 얘기했으니까 20만 원 중에 10만 원은 주식을 매수하고 10만 원은 그냥 모으기만 해라. 그럼 이 정도는 부담 없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10개월을 지나면 올 12월이 되면 우리 주생아의 주식 계좌 현황을 살펴보면 주식 200만 원어치가 매수가 되어 있고 현금 100만 원을 보유하고 있게 돼요. 그러면 주식과 현금 비율이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비율이 7대 3이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정말 중요한 종목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너가 관심 가는 종목, 사고 싶은 종목이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자신있게 삼성전자 얘기하더라고요. 역시 주린이, 주생아들의 워너비 국민 주식 삼성전자였어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 살 거야? 그랬더니 몰라요. 추천해주세요. 나 뭐 사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식 종목 추천하는 거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추천 종목이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소개해줬어요. 삼성전자 우선주, 기아차, 대한항공, 코스피 ETF, 2차전지 ETF, 5G ETF,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호텔 신라, 카카오, 현대백화점 등등등. 내가 왜 이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10년까지 이 기업들에 대해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들을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그녀가 눈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어렵게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접근하니까 어렵지 않네? 재밌네? 그러면서 관심을 확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부작용도 있습니다. 갑자기 이 주생아가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담고 싶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담고 싶고, 2차전지도 담고 싶고, 호텔 신라도 담고 싶고, 현대백화점도 담고 싶고, 막 이렇게 욕심을 부리다가, 자, 우리는 100만 원밖에 없어. 그거 안에서 이걸 다 살 수는 없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삼성전자 우선주를 50만 원 사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40만 원치를 사고, 2차전지 ETF를 10만 원치를 사겠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다시 그녀를 진정시킬 수밖에 없었죠. 매달 10만 원으로 주식을 또 사기로 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가 9만 원이 넘어. 그거 한 주 사면은 다른 거 아무것도 못 사. 매달 살 수가 없어. 이렇게 사면은 삼성전자 이번 달 3월에는 삼성전자 우선주 한 주 사고 4월엔 스튜디오 드래곤 한 주 사고 이렇게밖에 못해 라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급다운이 되면서 고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종목 선정에서 투자 규모를 고려해 봤을 때 두 종목 정도가 적당한 것 같다. 그래서 7만 원대인 삼성전자 우선주와 만 원대인 ETF 중에 하나를 고르자. 그래서 막 논의를 해본 결과 삼성전자 우선주와 2차전지 ETF로 낙점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구체적인 운영 방법을 논의했어요. 3월에는 삼성전자 우선주 10주와 2차전지 ETF 16주를 100만 원치를 알아서 분할 매수로 매수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 3월부터 12월까지 매 25일이 되면 삼성전자 우선주 한 주, 2차전지 한 주 또는 2주 이렇게 매수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되면 12월 연말이 되면 우리 주생아의 계좌에는 삼성전자 우선주 20주와 2차전지 ETF 약 30주 그리고 현금 100만 원이 딱 보유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2022년 내년이 되면 3월, 6월, 9월, 12월마다 비율 조절을 하기로 했어요. 주식과 현금을 7대3 비율 맞추는 걸로. 주식이 많이 올랐을 때는 팔아서 현금을 확보해서 7대3으로 맞추고 주식이 내려갔을 때는 현금으로 주식을 매수해서 비율을 7대3으로 맞추고. 사실 이 친구가 굉장히 바빠요. 일이 많아요. 그리고 주식에 계속 이렇게 매달려 있고 들여다보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감정 기복이 또 저를 닮아서 소심하기 때문에 좀 들쑥날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들여다보지 말고 기계적으로 비율 맞추기 한번 힘써봐라. 그래서 제가 겪었더니 조금 올랐다고 기뻐하고 조금 내렸다고 슬퍼하는 이런 감정 기복을 겪지 말고 굉장히 기계적으로 한번 비율 맞추기를 해봐라. 그러면 멘탈이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주식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조언을 해줬어요. 그리고 2023년에도 이 방법을 반복해보자. 하지만 이때는 굳이 분기마다 할 필요 없지 6월, 12월 이렇게 1년에 2번만 해도 상관없다고 하더라. 그러니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딱 2년 해보고 2023년 연말이 됐을 때 계좌를 한번 확인해보자. 거기서 돈을 잃을 수도 있겠지만 저의 지금 확신으로는 분명히 조금이라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과연 이 주생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종목 추가, 시드머니 추가 유혹을 버티고 원금 300만 원을 가지고 2년 동안 잘 굴릴 수 있을까요? 단타, 손절의 유혹 분명히 겪을 텐데 이것 또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재밌는 거는 주린이인 제가 주생아를 위해 이렇게 주식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많이 배웠다라는 점이에요. 알고는 있었지만 저도 실천하지 못하던 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천 방안을 찾다 보니까 저의 주식 투자 방법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고 점검하게 되고 조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3개월 동안 좀 기분 가는 대로 좀 내키는 대로 투자를 해왔는데 저도 체계를 바로 잡고 비율 조절을 해가면서 흔들리지 않으면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과연 주린이인 저와 이 주생아인 이 친구의 2년 후의 모습은 어떨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종종 이 친구의 소식도 같이 전해드릴게요. 주린이인 제가 주생아의 주식 컨설팅을 했다는 이 황당한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늘 좌충우돌하고 있는 저와 달리 여러분은 꼭 성투하시기 바랍니다.